중국 이야기입니다. 이제 추가로 제가 오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베 내각 안에서 실권자가 누구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아베 내각과 정부를 주물럭거리는 이른바 일본판 최순실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 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베는 다음번에 누가 수상이 되더라도 또는 수상 직무대행이 오더라도 나는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는 도끼가 하나 있다는 거죠. 아베한테는. 네.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름만 딱 대자면요. 지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하고 지금 이마이 다카야라고 하는 비서관하고 요 두 사람이 아베 총리하고 같이 일본 내각 내지는 이제 실질적인 그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인물 중에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마이 다카야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실상 아베 브레인이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각에 관련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 세코 히로시게라고 해서 경제산업성 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베노믹스를 비롯해서 지금 뭐 코로나와 관련된 대책들 그리고 일본의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이제 무역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경제산업성에서 만들어졌고 집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내각 안에서 최고의 요직은 경제산업성인 거죠. 그리고 그 경제산업성 출신으로 정무비서관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이마이 다카야가 실질적인 아베의 후견인 내지는 배후 세력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2012년에 아베 내각이 시작됐을 때 경제산업성 관료였던 이마이가 총리 대신에 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무수석 같은 걸로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스가 관방 그 내각 관광부 그 당시에 이제 스가는 이 내각 관광부 장관이라 그래가지고 내각 안에 사람들을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마이 비서관은 실질적인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인 거고 그와 관련해서 내각 안에 필요한 사람들을 관료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인사권을 당시 스가가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이 내각 안에 관저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저 정치라고 하는데 의회 안에서 정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아베 사전 아니고 관사죠. 이 관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정치를 하는 구조를 이걸 바꿔 나갑니다. 그래서 이 관저에 근무하는 인원이 원래 300명 정도가 있어요. 비서관을 비롯해가지고 뭐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아베를 보좌하는 사람이 300명이 있었는데 요거를 1200명까지 늘립니다. 인원을 4배 이상 늘린 거죠. 그리고 이 4배 이상 늘린 사람들을 전부 다 내각정보조사실이라고 하는 데다가 몰아넣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찰기관을 내부에다 만든 거예요. 아베의 명예에 의해 가지고 일본의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내각정보조사실 인원을 확 늘리게 된 거고 이걸로 주변에 있는 말하자면 자기 친구들을 관리하고 기업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찰을 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일본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이 내각조사실이라고 나오면요. 이게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공무원들은 꼼짝을 못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암행어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 조사실의 권한이 워낙 막강한데 이 인원을 거진 뭐 800명, 900명 가까이 늘려가지고 일본 전역에다가 쫙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철권 정치가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찰이나 정보들이 조사돼 갖고 아베의 단합이라든지 아베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정보가 쓰였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2013년엔 아예 이제 이러한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그 공무원 제도 개혁 담당 대신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들을 사찰하고 이 사람들 숫자를 조정하고 배치를 담당하는 이 직책을 아예 폐지함으로써 내각 안에 들어와 있는 관료들을 마음대로 인사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스가가 가지고 이렇게 뽑아준 인원들, 그러니까 경제산업성을 비롯한 행정부에 있는 정치인이 아닌 관료들을 내각 안으로 다 끌어들인 거예요. 관저로. 그러니까 의회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저 안에서 비서관들을 데리고 직접적인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아베가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베노믹스라든지 한일 경제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정책들을 사실상 여기 보이는 이마이 다카야라고 하는 이 비서관 시키가 담당을 해서 만들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집행한 사람이 세코 히로시게라고 그래서 경제산업상 보세요. 나이도 어리잖아. 그리고 그 밑에 뭐 연설 관련 비서관 뭐 국가 전략 기획비서관, 그 다음에 뭐 내각 홍보비서 이런 사람들도 전부 아베 사람으로 완전히 다 채워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정치는 아베가 그 나가질 않아도 관저 안에 있는 관료들이 다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왜냐면 일본 안에서 관료의 뿌리는 굉장히 깊어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차관이나 밑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그 정책을 이어나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는 장관들은 그냥 낙하산이고 정치인으로서 임기만 하다가 뭐 잘못되면 그만두고 임기 마치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지만 일본 안에 모든 그 행정 업무는 관료들이 담당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관료들의 권한을 극적으로 죽여버리고 관료들을 안 쓰고 관료들을 통제했던 그런 그 정부가 잠깐 있었던 민주당 정부였다는 거죠. 그 민주당 정부 때 관료들이 지금에 있는 정책 결정이라든지 운영에서 대부분 밀려나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엄청나게 분노한 거예요. 민주당 정부에. 그래서 거의 민주당 정부가 하려고 하는 어떠한 사업도 지원을 안 했던 겁니다. 폐업을 했던 거예요. 지네들한테 권한을 뺏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났고 그 사태를 뭐랄까요 대응한다는 의미로 아베 내각이 들어오자마자 아베는 바로 이 관료들을 다시 중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일본 안의 모든 행정과 정치를 확 휘어잡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각 조사실 인원을 비롯한 내각에 있는 관료들 1200명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상 얘네들이 앞으로 사실상 일본 정치를 다 좌지우지할 거기 때문에 수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제도가 한꺼번에 바뀌어가지 않을 것이며 아베에 대한 아베가 저질러왔던 비리라든지 이 어떤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그 사익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직을 하든 사임을 하든 내 그 앞으로의 배우는 내각에 있는 관료들이 지켜준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시원하게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원래 제첩은 5월 제첩이 최고로 실하답니다. 재구매가 계속. 자, 화개장터 가시게 되면은 고향 식당도 꼭 들러주시고, 자, 500g 2인분 10개를 5만 원에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굳건한 권력의 힘은 아까 말씀드린 스가 관방장관하고 이마이 비서관하고 둘이서 이제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스가 관방장관이 이 권한을 이어서 수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 관계에도 아베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둘이 같이 사연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올림픽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휴교령이에요. 휴교령. 아베가 3월 달에 갑자기 휴교령을 발표했잖아요. 그 휴교령을 발표하는 이반자가 이마이 비서였는데 그 당시 스가 관방장관한테 허락을 안 맡은 거야. 상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휴교령을 내려야겠습니다, 총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거를 전혀 못 받은 스가 관방장관이 꼭지가 돌아버린 거야. 왜냐면 관방장관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발표되는 건 자기 입을 통해야 되는데 자기 입을 통하지 않고 바로 갔다는 얘기는 아베가 나를 조금 팽하고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마이 비서관한테 권력의 힘이 쏠리는 걸 느끼면서 이 스가 관방장관 아베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베하고 등을 돌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불거졌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베가 공금을 유용해가지고 벚꽃을 보는 모임이라는 걸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얘기는 이제 쭉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벚꽃을 보는 모임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영수증이라든지 증거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증거들을 전부 다 폐기를 했다 그래갖고 그 증거가 없다 그랬어요. 물론 이 벚꽃을 보는 모임 자체도 이마이 비서관이 기획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베의 정치적 지지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에 관련된 모든 진행을 맡았던 사람인 게 사실상 아베가 했던 모든 정책이나 자기 개인적인 활동은 이마이 비서관이 다 해준 거야. 근데 이 이마이 비서관이 제일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벚꽃을 보는 모임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걸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자료가 없다 그래서 이게 유야무야 돼서 조사가 안 될 상황이었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 올해 초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내각 안에 있었다. 의회 안에 있었다 그래갖고 이 자료들이 갑자기 3년치가 툭 튀어나와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스가 관방장관이 이거를 검찰에 제공했다라고 하는 저기가 큽니다. 왜 스가 장관은 벚꽃 모임에 관련된 증거들을 국회에 보관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넘겨줬을까요? 이 벚꽃을 보는 모임 자체는 스가하고 연관된 게 없어요. 스가하고 관련성이 전혀 없는 아베만 혼자서 뒤집어 쓰는 뭐 이런 거였다는 거지. 그 이외에 카지노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뇌물 받아 먹어갖고 그게 이제 일파만파 커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뭐 전직 의원 한두 명 구속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조사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때 날라간 인물이 이 스가 관방장관의 계파에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내부적으로는 전쟁을 치른 거야. 옛날 우병우가 검찰 세력을 쥐어들고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했던 똑같은 짓을 이마이라고 하는 비서관이 똑같이 저질렀던 거고 그 과정에 정문의 문건으로 치고받고 하듯이 복권놀이 문건하고 카지노 사태를 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는 경쟁 상황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외에도 학원 관련된 그 비리가 있었죠. 부인이 연관됐던 그 토지 불법으로 이제 제공해준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친구 대학에다가 수의학과 신설해주기 위해서 특별 허가 내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비리가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전부 이마이 비서관이 연결돼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마이를 실질적으로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이마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꺼내놨고, 이런 정보들을 꺼내놓는 과정 중에 아베의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있는 아베노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뭐
댄스한테 돈 줘가지고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문제 생긴 거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전체 주관하는 부서가 경제산업성이고, 그 경제산업성이 그걸 실행할 수 있게끔 뒤에서 정책을 만들어준 사람은 이마이 비서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이 비서관 입장에서는 아베가 퇴임을 하고 이대로 물려나가지고 반대파가 들어와서 정권을 잡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실질적인 권력을 자기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아베를 지켜준다는 명목 아에 친아베적인 인사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었던 관저 정치를 꾸준히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가 계속 이어나간다 보면 아베가 없어도요, 일본은 망조로 갑니다. 왜? 아베가 물러나도 아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처럼 헛발질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돈 만들어서 고투 캠페인 하고, 그와 관련해서 댄스에 밀어주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아베 지역구라든지 아베 관련된 계파들 미겨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일본 회의라고 불리는 아베 계파들 국회의원 수가 몇입니까? 300명이 넘어요. 걔네들 뭘로 먹여 살릴 겁니까? 걔들한테 촌지 찔러준다고 걔들이 그 정치를, 아베를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구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예산과 돈들을 그 300명한테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마이는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엄청난 정치 자금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혼자서 지금 독식하면서 아베 정권 지난 8년을 끌어왔기 때문에 아베 입장에서는 얘만큼은 절대 다치지 않게끔 둔 상태에서 조용히 관저만 비우고 허수아비를 거기에 앉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마이를 비롯한 이 관료들은 알아서 챙기는 걸 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총리가 야 이거 좀 해와 라고 해갖고 하게 되면 비리가 돼요. 그러잖아. 총리가 시켜가지고 뭔가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헤아려서 뭔가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는 사인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총리의 친구와 총리의 집안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요런 정치에 굉장히 잘 적응이 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직속으로 800명에서 900명이 되는 내각 조사실 사람들을 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찰, 검찰, 세관 등 각종 행정 그 요직이라든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뒷조사를 다 했을 거고 약점을 쥐고 흔들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소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이런 선거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인 개혁이 일어나리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국가정보원을 내각 안에다가 따로 만들고 이걸 통해 갖고 직접적인 사찰을 통해 가지고 일본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각 조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베가 기소되거나 아베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있으려고 하면 이마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지금에 있는 관저에 있는 1200명 가까운 이 파견 관료들을 전부 다 해체를 하지 않고서는 일본 정치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인물, 그걸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일본 안에서 나올 수 있을 거냐. 그 이시바 시게루가 정말 그러한 일본의 변혁을 끌어올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우리는 아베의 종신 집권을 원하지만 한국의 우병우나 김기춘이나 최순실처럼 일본에는 이마이 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본을 작살내주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아베도 바라고 그걸 믿고 자신 있게 퇴임을 하든 아니면 지금에 있는 직무정지 상태, 그러니까 와병을 핑계로 들어눕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